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제도법, 투성법에 대해서, 특수투성법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다 알아봤고요. 이제 투성하는 방법은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투성한 데다 이제 우리가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치수에 대해서 이제 이걸 따로 정리해서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냥 어떤 그냥 물체에다 치수를 기입하면서 그냥 나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할 거냐, 이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치수를 기입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분리해서 따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치수 형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치수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드에서 치수 설정을 이제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 값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잡아주는 거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KS 규격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거는 이제 치수의 구성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포맷을 가지고 이제 치수의 구성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는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캐드에서 나눠서 얘기를 할 때는 저걸 이제 선형 치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형 치수라는 게 캐드에서 활용되는 용어지, 솔직히 말하면은 제도에서 선형 치수다, 비선형 치수다, 뭐 그런 거를 나누진 않아요. 그냥 제도에서는 그냥 치수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뭐 각도 치수면 각도 치수, 뭐 그런 좀 아예 값 자체가 갖고 있는 단위 자체가 다른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치수라고 얘기를 하지, 뭐 선형이다, 비선형이다, 뭐 정렬 치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캐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치수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구성되는 이제 선들이 있습니다, 선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제 치수 값, 값이 써져 있는데, 치수 값 자체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치수 값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수 문자라고도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봐야 되는 치수 값이 적혀 있는 걸 치수 문자 또는 치수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치수 값이 적혀 있는데 이제 끝에 보면 이게 이제 특정 치수선, 이 선 위에 이제 기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양 끝에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기호가 달리는데 지금은 저거 화살표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저 기호를 이제 제가 화살표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기 기호가 꼭 화살표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기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기호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이제 직종에 따라서 그 직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형태들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쪽은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속이 꽉 채워져 있는 화살표를 사용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회사 도면을 받아보면은 속이 비어있는 화살표를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완벽하게 삼각형을 닫지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화살표식으로 그냥 선 두 개 찍찍 대각선으로만 긋고 속을 다 비워놓는, 뒤도 막지 않고 뭐 그런 형태를 쓰는 데도 있고요. 건축 쪽에서는 이제 저 화살표 말고도 뭐 슬러시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이제 치수 기호를 사용을 한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 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치수에서 구성하는 이제 화살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캐드에서 저걸 화살표라고 하죠. 에로우즈라고 얘기를 하죠. 에로우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걸 이제 제도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이제 치수 기호라고 볼 수 있어요. 치수 기호. 화살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다라고 무조건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치수 기호가 붙고 그 위에 치수 문자가 올라가는 데 있는 이 선을 이제 우리가 치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에 사용되는 모든 선을 다 치수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 끝에 화살표가 붙은 선,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그러니까 치수 기호가 붙는 선을 치수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사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추가적인 이 선을 이제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죠. 보조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 구성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제 치수를 해독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 보조선이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치수를 지금 여기 이제 외형선이 있잖아요. 외형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된다. 요렇게 기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치수 보조선은 필요 없어요. 외형선 자체를 쓰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깥쪽에다 이렇게 기입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 그냥 요렇게 화살표만 요렇게 해놓고 이제 이 선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가 이 선과 이 선이 떨어져 있는 그 사이거리 간격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걸 이제 바깥으로 연장해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형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치수입니다. 라는 그 부분을 이제 바깥쪽으로 연장해서 표현해주기에 사용되는 걸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럴 거면 치수를 요 안에다 넣으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요 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시로 그려놓은 저거 같은 경우는 속에 이제 단순해가지고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속에 어떤 형상이라든가 추가적인 선들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수 값을 이렇게 형상 내부에 기입하는 거는 도면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요. 무조건 바깥으로 빼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내부 아니면 놀 데가 도저히 없다. 그런 경우 외에는, 무조건 치수 값 자체를 이제 바깥쪽으로, 치수 문자 자체를 바깥쪽으로, 형상의 바깥에다 기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수 보조선은 거의 대부분 항상 나온다. 라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치수의 구성은 치수 기호, 그 다음에 치수 문자, 그 다음에 치수 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치수 값이 갖는 것은 치수 보조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명기해 준 게 치수다. 이게 일반적인 선형 치수에서. 그렇죠? 뭐 각도 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제가 대충 기입을 해보면 그냥 3점으로 대충 기입할게요. 갑자기 막 튀어갔네요. 한글로 돼 있네요. 어쩐지 왜 티나 했어. 대충 기입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기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각도도 마찬가지. 요게 치수 보조선이고 요게 치수 보조선이면 이 각도는 뭐예요? 이 보조선과 이 보조선 사이에 이 사이각을 의미를 합니다. 치수 보조선을 항상 저럴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치수가 적용되는 기준을 이제 명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치수 기호가 있으면 이 기호가 이 화살표의 화살촉의 끝이 어떤 판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 기호가 해주는 역할은 이 판이야 이 판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판이고 그 다음에 이 판이야. 그렇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내가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두 판 사이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수 구조는 이제 저렇게 된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치수를 이제 우리가 기입을 하는데 치수 설정을 잡으려면 이제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저걸 이제 규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규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자격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기계 실무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뭐 치수 문자 높이는 3.5다. 그게 KS 표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면 KS 규격에서는 치수 문자를 얼마짜리 쓰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어떤 값 사이에서 쓰세요. 그 사이에서 어떤 값을 고르느냐는 결국 설계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3.5다. 그렇진 않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치수 문자의 높이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선의 굵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이제 규격은 선의 굵기가 정해지고 그 굵기를 기반으로 어떤 크기가 나와요. 치수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몇 번 다른 거 얘기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수의 규격을 알아볼 때는 치수 형태, 기입되는 치수 형태의 규격을 알아볼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용되는 사용할 수 있는 선의 굵기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했던 강좌죠. 저희 레이어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했던 건데 KS 규격에서 정의된 선의 굵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앞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강좌를 한 번 더 보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자, 어찌됐든 그때 봤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의 굵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범위가. 이제 맥스 2mm, 최대 2mm짜리 굵기를 쓸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작게 쓰는 건 0.13이다. 0.1은 아니고 왜 0.13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쵸? 0.1이 아니고 하필이면 0.13이야.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선의 굵기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먼저 나온 게 뭐냐면 0.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중고 올 때 이제 샤프 같은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샤프를 사면은 제일 처음 이제 대부분 사는 게 뭐예요? 0.5짜리 샤프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0.5짜리가 왜 표준이 됐는지는 저건 저도 잘 몰라요. 저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치를 볼 때 소수점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의 굵기를 소수점 없는 걸 쓰자니 너무 굵어요. 기본으로 쓰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숫자가 뭐냐? 최소한의 이제 가장 작은 수가 1이죠. 기본적으로 1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1mm를 했는데 1mm짜리로 선을 그려보니까 이게 너무 굵은데 글자를 표현하기에는 1mm로 너무 굵은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값이 있으면 걔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은 거 하나 필요한데 그럼 0.9를 9로 가느냐? 그러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럼 1이니까 반 나눠서 1이 너무 굵었으니까 0.5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로 글씨를 써봤더니 글씨가 0.5 굵기로 글씨를 쓰니까 글씨가 좀 너무 굵지 않고 적당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제 뇌피셜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장 기본 치수가 0.5가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반으로 나누는 게 편하지 다른 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되느냐? 0.2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0.18이 있어요. 18이 있는데 이 0.25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0. 그렇죠? 1 25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0.125. 근데 그 0.18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0.13입니다. 0.12인데 왜 0.13이냐? 그러니까 소수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샤프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내가 샤프심을 만들어도 야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못 맞추겠어.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추기 힘든데 야 그럼 반올림해. 그래서 이제 0.13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울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2배 키우는 거죠. 야 그래서 0.1이에요. 그리고 얘를 2배 키워서 0.2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제 선의 굵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0.5보다 작은 게 필요하면 0.25고 이거보다 작은 게 필요하면 0.13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0.13 이거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만들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 샤프심으로 쓰든 뭘로 쓰든 간에 잘 풀어져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 굵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도 이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게 굵은 선, 가는 선이라는 용어는 있고 중간선은 이거 제가 지어낸 용어입니다. 중간선이라는 용어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중간선이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선을 사용할 때 매우 굵은 선 실선, 굵은 선 실선, 그 다음에 중간선 파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정식적인 명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굵은 선도 원래 없어요. 그냥 KS 규격에 나올 때는 굵은 선이라고만 나와요. 굵은 선. 굵은 선 나오고 굵은 선 말고는 뭐예요? 가는 선, 가는 선, 가는 선, 가는 선이에요. 중간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제도 이론을 정립할 때는 외형선, 굵은 선과 가는 선 0.25 두 개만 정립을 했어요. 이 두 개만 정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숨은 선을 가는 선을 써버리니까 그러면은 숨은 선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더 가는 선을 써야 되는 선 같은 경우는 0.13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0.13까지 가면 너무 가늘어가지고 샤프심을 쓰기도 힘들고 왜 계속 부러져 되니까 너무 얇아가지고
뭐 볼펜 같은 거를 만들어도 저렇게 가는 볼펜을 만들기도 어렵고, 저렇게 가늘어지면 제작 단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예, 그래서 공구를 제작하는데 제작 단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제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중간값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생긴 게 뭐냐? 그래서 생긴 게 0.35고 0.18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0.7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0.14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0.15가 될 줄 알았는데 14가 되는 건 조금 희한해요. 왜 0.14지? 그리고 이제 0.5하고 1mm는 0.75니까. 그럼 반올림은 0.8 쓸 줄 알았는데 0.8 안 쓰고 0.7을 그냥 내림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 중간값들이 필요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나머지 것들이다.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굵기는 0.5를 토대로 이제 반을 나누고 2배를 해주고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의 굵기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자. 실제 제도 툴들이 요 굵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제도 샤프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에 사용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도용에 사용되는 펜 로트링 펜이라고 하죠. 로트링 펜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규격은 다 이 규격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요 선굵기 설명할 때 이제 뭐 선의 색상이라든가 그런 거 설명할 때 로트링 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트링 펜 자료도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자, 로트링 펜 자료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로트링 펜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작은 게 0.1mm부터 0.1mm부터 있어요. 1mm부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굵은 게 2mm까지. 그래서 이제 최대 2mm까지 선의 굵기를 세웠는데 이제 저 규격에는 이제 우리 선의 굵기 기준은 0.13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0.1mm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 이론상에는 없습니다. 제도 이론상에서는 저게 없고 제도 이론상에는 0.13이에요. 그래서 0.1mm 다음에 0.13이고 그 다음에 이제 0.18이 있고 그 다음에 0.2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저 규격엔 0.2가 없죠. 왜 0.2가 있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25가 있죠. 0.25가 흰색인데 여러분들 이제 요새 규정 말고 옛날 이제 자격증 시험 규정을 보면은 가는 선 쓸 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돼 있어요. 이 세 개 기준이 거의 기본적으로 뭐냐면 로트링 펜 기준이에요. 이 로트링 펜에서 갖고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이 가는 선이다라는 게 0.25. 이거는 이제 그럼 로트링 펜이 갖고 있는 저 색상을 기준으로 왜 선의 색상을 잡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 이제 옛날로 거슬러 가서 이제 처음에 컴퓨터로 도면 작성하고 출력을 할 때 뭐 그때 당시에는 잉크젯 프린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잉크젯 프린터로는 출력을 안 했고 펜 플러터라고 해서 이제 펜 카트리지가 달려있는 출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로트링 펜을 꽂아서 썼는데 그때 가는 선이 0.25짜리를 썼는데 그때 색상이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흰색 캐드에서도 흰색은 가는 선 그렇게 이제 규정이 펜 색상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됐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잉크젯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더 이상 펜플러터를 사용 안 하게 되고 이제 그게 희미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흔적들이 옛날 이제 자격증 시험 규정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레이어의 색상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옛날에는 그 펜플러터 사용할 때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본인들이 플러터 사용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펜플러터가 많이 사용될 때는 도면층의 색상, 그 선 종류의 색상이 저렇게 이제 로트링 펜에 갖고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25 있고 그 다음에 0.3 있습니다. 근데 0.3이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제 0.35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케이스 규격 아직까지도 뭐예요? 수문선은 뭘로 써요? 수문선 우리 굵기 0.3으로 하잖아요. 0.3으로 하니까 노란색. 그것도 로터링 펜 사용할 때에 그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4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0.5.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0.5도 색상 여러분들 저 무슨 색상인가 막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두운 고동색이에요. 고동색이어서 이제 옛날 자격증 시험 그 규정 보면은 저 외형선에 갈색이 나와요. 녹색하고 갈색 두 개가 나와요. 녹색하고 갈색. 그래서 외형선에 녹색하고 갈색이 나왔는데 갈색이 나온 이유가 그것도 로터링 펜 쓸 때의 잔재입니다. 잔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저 갈색을 안 쓰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캐드에서는 기본 색상에 저 갈색이 없어요.
그러면 뭘 갈색이라고 할 거야? 나머지 이제 스페셜한 색상의 갈색이 있는데 스페셜한 색상에는 갈색 비스무리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뭘 갈색이라고 할 건데 그게 애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갈색이란 규정은 이제 캐드에서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0.5mm 그 다음에 0.6mm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0.2mm랑 0.3mm는 저게 제도 규격상에는 없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에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0.5를 가지고 2배를 하던가 반을 쳐내던가 해서 저렇게 소수점이 두째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실제 소수점이 두째 자리까지 내려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 실무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그래서 실제 손재도 할 때는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른데 KS 규격을 무조건 맞춰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0.25, 0.35를 썼고요. 그게 아니라 야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런 거지 나는 그냥 실제 펜 쓸 때는 딱딱 떨어지는 값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딱딱 떨어지는 값의 펜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0.25는 0.2짜리를 썼고 0.35는 0.3짜리를 썼어요. 그건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로터링 펜에서 이제 세트로 묶어서 파는 게 있는데 세트 구성을 보면은 0.25 그다음에 0.35 0.5mm 이렇게 묶어서 파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구성은 0.2 0.3 0.5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달라졌다. 근데 그 취향을 모두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이 로터링 펜은 이제 KS 규격이 없는 0.2라든가 0.3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굵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다양한 선굵기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우리가 치수선 제가 이제 국가자격시험 기준으로 해서 0.25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이제 몇 번 얘기 나왔을 거예요. 0.25라고 있는데 왜 그러면 치수선을 0.25를 쓰느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 사용을 할 때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선의 굵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필요한 게 굵은 선이 하나 필요하고 이제 제도에선 중간선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수문선에 사용될 중간 굵기를 가진 선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는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되게 범위가 넓은데 이 중에 굵기 3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우 굵은 선은 이제 예외적으로 스페셜할 때 사용되는 건데 이건 이제 0.7mm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을 이제 뭘로 정하느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선을 이제 굵은 선, 외형선에 사용되는 선을 굵은 선으로 지정을 하는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가장 익숙한 굵기가 얼마냐면 0.5예요. 우리 샤프심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때 나오는 0.5. 0.5가 나오고 그 밑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 0.5가 나오고 그 밑에서 이제 중간선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엔 그랬어요. 0.5하고 0.25 해서 중간선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판단하고 이걸 잡으려니까 0.13짜리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0.13까지 가면은 로터링펜 가격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0.13이면 그 앞에 심이 되게 얇거든요. 얇아서 이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잉크가 안에서 굳어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카트리지를 사기는 샀는데 카트리지가 비싸요. 다른 거보다 비싼데 고장은 잘 나. 그거를 이제 제조사한테 야 이거 너무 고장 잘 나잖아 그걸 문의하면은 그게 선 굵기가 워낙 얇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제조사가 왜냐면 제조사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너무 얇아가지고 그런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야 네가 그 선 굵기 선택해놓고 어떡하냐. 그냥 네가 써라. 우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이제 0.1mm대로 내려가는 선들을 펜들을 도구를 사용하길 꺼려해요. 꺼려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가장 얇은 게 0.25 그리고 이제 0.25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소수점 두째 자리에 내려가는 싫어하는 사람 못 쓴다고 했어요. 0.2. 즉 실제 작업을 해보니 저 도구가 0.2mm 밑으로 내려가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얇은 선의 굵기는 이제 KS나 이제 IS 규격상에서는 가장 얇은 건 0.1mm로 안 내려가는 0.25가 가장 가는 선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값이 없는 거였잖아요. 중간값이 원래 0.5에서 반 나눠서 0.2가 나와. 중간값이 필요해지니까 그래서 0.35를 껴 넣은 거야. 그리고 얘를 중간선으로 사용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KS 규격상의 선의 굵기 자체가 외형선은 0.5, 중간선은 0.35, 그다음에 가는 선은 0.25가 돼버린 이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까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그런 규격들을 사용하게 됐느냐 표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0.5, 0.35, 0.25를 쓰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거는 손제도 시절의 얘기예요. 손제도 시절의 얘기고 이제 요새는 로토링펜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안 쓰고 뭐예요? 컴퓨터에서 제도하고 컴퓨터로 출력을 하잖아요. 0.1mm의 선도 얼마든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 잉크젯 프린터 성능 좋잖아요.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0.1mm 얼마든지 0.1mm의 선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실무에서는 선의 굵기가 점점점 가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실무를 뜰 때 저는 이제 외형선 같은 경우는 0.3mm, 수문선 같은 경우는 0.2mm, 가는선 같은 경우는 0.1mm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요새 이제 컴퓨터로 그리면서 도면이 점점 복잡해진 상태에서 선이 많이 겹치게 되거든요. 거기서 선을 구분을 해서 보려고 그러면 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불리해. 얇으면 얇아야 돼요. 얇아야지 그 겹치는 선들이 전부 다 표현이 돼. 그래서 이제 요새 실무하고는 좀 안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하는 거고 뭐 자격증 시험에서 저 선의 굵기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칩수선의 굵기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제 이것도 봐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외형선은 0.5, 중간선은 0.35, 이제 손제도 기준으로 해서 0.35, 그 다음에 가는 선은 0.25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치수선의 저 세 개 중에 이제 어떤 굵기를 가져야 되느냐는 이제 뭐예요? 사용되는 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뭐예요? 굵은 선을 써요. 왜? 두 선이 겹쳐졌을 때 굵은 선이 출력했을 때 굵은 선 위주로 나오죠. 두 선을 겹쳐서 그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도가 높은 선이 좀 더 굵은 굵기를 가진 선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선 종류 정리할 때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 종류 설명을 할 때 그 선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 했는데 외형선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수문선. 왜냐면 이 두 선이 뭐예요? 형상선. 일단 형상에 관련된 선이 우선인데 바깥에 보이는 외형선이 우선이고 숨어있는 수문선이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이것도 이제 중심선하고 일치하는 항목이고 치수 보조선인데 우리가 선의 굵기를 아까 몇 개 쓴다 그랬어요? 3개 쓴다 그랬어요. 3개. 그럼 외형선이 얼마 쓴다 그랬어요? 0.5 썼어요. 그럼 수문선은 무조건 0.5보다 가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 써요? 0.35를 써요. 뭐 손제도 기준으로 하면 또는 0.3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단선 얼마 써야 돼요? 0.35보다 가늘으니까 2호 써요. 또는 이제 0.2를 쓰겠죠. 그럼 요 밑은 더 가늘어지느냐?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밑으로 가서 더 가늘어지면 결국 그 잘 망가지고 비싼 그 펜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밑에는 전부 다 같은 굵기로 간다. 근데 제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애가 누구예요? 떨어지는 애가 치수 보조선 또는 치수선. 즉, 이 치수에 관련된 선은 우선순위가 제일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는 선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맥스로 가능하게 쓸 수 있는 게 얼마다? 0.25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할 때 치수선을 0.25를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이런 이유에서 치수선은 0.25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치수선의 굵기는 0.25다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수가 이제 그려지는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규격들 있잖아요. 규격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제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치수 보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치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 문자가 있는데, 치수 문자의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될 것이며, 화살표의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될 것이며, 그쵸? 여기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화살표에서 삐져 올라오는데, 저 삐져 올라오는 양은 얼마로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치수 보조선은 이제 형상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형상하고 완전히 딱 닿아 있으면, 이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띄워줘야 되는데, 대체 얼마를 띄워줘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치수선으로 사용하는 선의 굵기예요. 그래서 KS 규격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저는 이제 0.75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라고 치수 써놨는데, KS 규격 보면 저기 0.75 띄우세요 라고 안 돼 있어요. 치수선의 굵기를 스몰 d라고 표기를 하고, 이 스몰 d의 몇 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치수선의 굵기가 0.25로 쓸 건지 0.3으로 쓸 건지 0.5로 쓸 건지는 네가 정하는 거야. 우리가 그건 관여 안 해. 즉 KS 규격에서 0.25라고 치수선의 굵기 0.25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의 구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즉 나는 치수선의 굵기 0.5 쓸 거야.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 그럼 자격증 시험 때도 치수선의 굵기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요. 아니, 자격증 시험에서 뭐라 했어요? 표를 줬죠. 표를 줬어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표를 줬습니다. 자, 그거 한번 띄워보면은, 자격증 시험에서 뭘 해줬어요? 이 표를 줬잖아요. 이 표를 왜 줬냐? 이게 KS 규격이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회사를 가면은, 회사에 이미 여러분들 고참들이 있잖아요. 고참들이 사용하고 있던 규정들이 있잖아요. 도면에 사용하던 규정들이 있는데, 내가 신입사원으로 그 회사 들어갔는데 고참들이 막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선 종류의 색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야 그게 KS 규격도 아닌데 난 그거 안 따를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일할 거예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서 잘려야지. 이건 뭐냐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상사의 업무 지시라고 보면 돼요. 회사에 딱 입사해 있는데, 야, 우리 회사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도면층을 만들어 라고 상사가 지시를 한 거예요. 너도 이제 우리 회사 입사했으니까 우리 회사 규정대로 도면층을 만들어야 돼. 선종류 우리 회사 규정대로 써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게 KS 규격이어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해라 라고 뭐예요?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치수선, 치수 보조선, 중심선, 해칭인데,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치수 관련된 거니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얼마짜리? 0.25짜리. 여기 보면 색상 빨간색인데 아직도 여기 흰색 남아있죠. 이거 뭐의 흔적이다? 로터링 펜의 흔적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흰색 뭘로 쓴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흰색 외형선으로 써요. 외형선 도면층을 따로 안 만들어요. 캐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있는 도면층이 뭐예요? 0번이죠. 그게 외형선.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굳이 귀찮게 도면층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0번을 외형선으로 써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안 맞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0번을 외형선으로 안 쓰는 것 자체가 로터링펜 색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규정, 원래 이제 옛날 규정에는 이게 초록색이 아니라 이제 갈색. 옛날 거 보면은 초록색하고 갈색 두 개가 다 있어요. 여기 빨간색, 흰색 두 개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갈색은 이제 캐드하고는 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안 맞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결국 뭘 해준 거냐? 치수선을 0.25짜리 굵기를 쓰자라고 이제 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정해지면 이제 나머지 치수들이 나와요. 나머지 치수들. 그래서 실제 KS 규격에 이제 저 치수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제 드린 자료 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데, KSA ISO 128-30에 있어요. 여기에 나와요.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놓은 거는 치수선의 굵기를 0.35로 했을 때를 가정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수 문자 높이가 3.5인 거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전산응용 기재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제 0.35로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얘는 0.25 쓰죠. 0.25 쓰면서 치수 문자 높이는 3.5를 쓰죠.
네, 좀 독특하게 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치수선의 형태는 KS 규격하고는 영 맞지 않는 스페셜이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냐.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KS 규격은 강제 규격이 아니고 이게 안 맞으면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자격시험 볼 때는 자격시험에서 요구된 사항이 있으니까 요구된 사항에 맞춰라는 거고, 이게 원래는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거를 KS 규격에서 벗어나게 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KS 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면 그릴 때는 A2용지다. 캐드에다 그릴 때는 A2 용지에 맞춰 그리잖아요. A2 용지에 맞춰 그리는데 출력을 뭘로 해요? A3로. 왜냐면 일반적인 프린터에서 A2 출력되는 프린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프린터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로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플로터는 고가의 장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야, 씨, 그 정도 투자 안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사장에 돈이 없어. 왜? 솔직히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다 아시겠죠. 그 고사장 큐넷에서 운영해요? 아니죠. 큐넷에서 뭐 교육기관 빌리잖아요. 대학교를 빌리든 공고를 빌리든 아니면 무슨 학원을 빌리든 빌린 거예요. 그냥 사설 교육기관의 시설을 빌려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럼 사설 교육기관은 돈 많아?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그냥 A3 프린터 끼케 갖고 있는 게 A3 프린터야. 그러니 A2를 출력을 할 수가 있나? 만약에 이 시험이 출력을 A2로 했다. 실제 A2로 작성을 하고 A2로 했다 그러면 치수 문자 높이를 2.5로 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게 진짜 표준 규격이니까. 이 치수선의 굵기가 0.25가 되는 순간 치수 문자의 높이는 2.5가 돼야 돼요. 규격이 돼서 항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의 굵기를 스몰 d를 썼으면 거기에 사용되는 치수 문자의 높이는 10d, 10배예요. 이게 표준 규격이에요. 그게 이제 ISO와 KSA에서 나와 있는 표준 규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진 간격, 이런 것들 세세한 규정들, 여기 얼마만큼 띄울 거야, 이런 것들은 없고, 그 다음에 화살표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도 선의 굵기의 10배예요. 10D예요. 10D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자격 시험 볼 때는 논란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치수 문자 높이랑 똑같이 해라. 어떤 사람은 아니다. 2.5 그대로 둬라.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캐드에서 이제 치수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어떤 값들이 딱 입력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3.5를 치수 문자 높이 3.5를 쓰니까 기본적으로 바꾸잖아요. 거기 있는 값을 바꾸는데, 원래 거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값이 일반적인 국제표준 ISO 표준 규격에 치수선의 굵기를 0.25를 했을 때 나오는 표준 규격들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ISO 표준 규격대로 할 거다 그러면 오토캐드에서 나와 있는 ISO-25라고 써 있죠. 그 ISO-25에서 그 어떤 값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표준이에요. 치수에 관련된. 그게 정확하게 ISO 규격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작성된 거는 그 ISO 규격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을 때의 치수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치 설정 들어갈게요. D 치고 엔터 치고 나서 보면, 자, 그리고 이제 ISO-25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 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이제 여기 라인즈 가면은 이제 값들이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치수선 연장되는 거 1.25라고 돼 있죠. 이 1.25가 뭐예요? 요 치수선에서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툭 더 튀어 올라온 게 몇 미리? 1.25mm가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옵셋 프롬 오리진. 내가 이제 요 형상의 끝점을 잡으면 끝점에서부터 치수 보조선까지 살짝 사이 띄워주잖아요. 그게 0.625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D를 기준으로 한다고. D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D가 우리가 이제 치수 문자는 치수선의 굵기가 이제 0.25다 그러면 D 값이 0.25니까 이걸 2배 하면 0.5가 되는데 0.625는 뭐야? 2.5배입니다. 2배가 아니라 0.25에 2.5배예요. 왜 2.5배를 했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걸 배수를 할 때 좀 편하게 하려면 2배를 하던가 3배를 하던가 4배를 하던가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왜 0.25를 곱했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선의 굵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번 치수가 아니라 문자 높이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작성된 걸 보고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맞춤이 아니라 여기 텍스트 쪽에 가보면, 이제 텍스트 이제 살짝 띄워주는 거. 치수선에서 이제 밑에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치수 문자가 딱 겹쳐 있지 않고. 그것도 이제 0.625입니다. 이것도 얼마예요? 2.5. 왜? 저것도 이제 선의 굵기가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럼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고, 기본적으로 치수 문자 높이 얼마 들어가 있다? 2.5 돼 있다. 대부분 이제 저거 2.5 아니에요, 바꾸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격증 시험 기준이고. 왜? 자격증 시험은 A2에다 그려놓고 A3를 출력을 하니까, A2에다가 A2인 상태에 1대1로 치수를 기입을 해가지고 A3를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치수 문자가 시꺼멓게 나와요. 안 보여. 너무 작아. 치수 문자 높이가 2.5가 표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1대1로 진짜 A2를 A2로 뽑았다. 그럼 치수 문자 높이 2.5로 출력을 하면 어느 정도로 보이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치수 문자 높이 표준 높이는 놓아놓으신 분들은 보기 힘들어요. 작아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도 2.5를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다닌 회사 같은 경우는 치수 문자 높이 3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시험이 마치 KS 규격인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회사 가서 3.5를 그대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해인데 그건 아닌데. 근데 3.5 쓰잖아요. 나름 괜찮아요. 치수 문자가 노안이 좀 오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적절히 큽니다. 대신에 이제 치수 문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치수선의 간격들이나 그런 것들이 넓어져가지고 도면 공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솔직히 말하면 도면 공간 활용을 따지면 치수 문자 높이 2.5가 제일 적당해요. 제일 깔끔해요. 근데 치수 문자의 시인성을 보면 2.5는 좀 너무 시인성이 안 떨어져요. 못해도 3 정도는 돼야지 시인성이 괜찮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거의 차이고, 노안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른 차이니까 그건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규격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치수선 그려놓은 거 치수선을 다 깼어요. 제가 깨놓은 상태인데, 아까 이제 요 떨어뜨린 거 0.625, 그러면 이게 0.25를 기반으로 하면 2.5D란 말이에요. 왜 2.5D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선의 굵기가 없잖아요. 선의 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서클 여기에 D 0.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굵기가 반영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센터니까, 중심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띄워준 게 어떻게 되느냐? (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D예요? 0.5면 이거는 2D, 이거 스몰 D인데 2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625가 된 게 이 선의 굵기를 포함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걸 0.625를 떼어야지 나중에 이제 이게 출력을 했을 때 0.5가 떨어진 걸로 나온단 말이야. 2D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왜 하필이면 2D냐? 기본적으로 자기 선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 그러니까 이게 그냥 1D다라고 하면은 1D가 되게 해줄게요. 1D가 되려면 0.25를 더 가야겠죠, 위로. 그러면은 여기에 선이 하나 더 그려지면, 요 사이에 선이 하나 더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딱 막혀요, 선이. 그럼 저기를 띄워준 것 같지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끼리 크로스가 됐을 때 그래도 띄워진 게 티가 나려면 최소한 그 선의 굵기의 2배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2배가 돼야 이 사이에 이 선이 하나가 들어가도 여기가 막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최소값이 어떤 이제 사이를 간격을 띄워준다. 선을 사용할 때 간격을 띄워준다 할 때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선의 굵기의 2배보다는 커야 돼. 2배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가장 조금 띄워주는 간격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0.5를 썼을 때는 얼마? 0.5를 띄우는데 선 굵기를 반영하면 선 굵기 때문에 0.625가 돼야지 0.5mm가 떨어진다. 0.5mm를 띄우면 여기서 0.125가 더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런 거를 포함을 해서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표준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왜 이거는 예굵기만 생각을 한 거야. 예굵기는 왜 생각 안 하는데? 외형선이잖아요. 외형선 굵기 어떻게 돼요? 0.5잖아요. D 0.5.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0.25가 돼. 이 선 하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좁아요. 규격에 맞춘 거긴 한데 너무 좁아. 왜? 이 굵기를 외형선의 굵기를 고려 안 했잖아. 네. 아이고 선까지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외형선의 굵기를 반영을 하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그릴 때 이 중앙을 찍고 그리잖아요. 결국은 이 사이가 0.25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얘는 조정을 해서 씁니다. 실제 너무 이제 이거 작으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조정하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격증 시험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얼마 띄우라 그러냐면 1mm 띄우라 그럴 거예요. 1mm 띄우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0.625. 그러면 2배 이상이잖아. 2배보다 더 넓잖아요. 여기 선 굵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격증 시험 볼 때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모디파이 가서 저 띄워주는 게 이게 라인즈에 있죠. 선에 이제 여기 0.625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1로 바꿔요. 1로 바꿔줘. 저걸 1로 바꿔주는 이유가 저런 이유예요. 원래 이제 규격대로 하면 0.625가 맞으나 0.625가 맞으나 너무하다. 만약에 이거를 진짜 규격대로 이제 맞춘다 그러면 외형선에서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서 규격대로 맞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5를 더 빼야겠죠. 이거 1.25래. 0.125를 빼야겠죠. 0.125 이렇게 빼줘야겠죠. 그래서 0.5D. 원래 이제 원래 띄워주려 목표는 이제 2D. 2D를 띄워줄 생각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얼마로 넣어야 돼요? 나는 여기 0.5 실제 그렸을 때 0.5 떨어지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렸을 때 이 간격을 뭘로 입력해야 되느냐? 0.875로 입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여기를 정확하게 0.5mm 떨어지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0.87로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게 이제 1mm가 떨어지든 0.875가 떨어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값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력하기 쉽게 그냥 딱 떨어지는 값 그냥 1mm 띄우면 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꼭 저게 0.5mm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규격인데 이게 0.625가 0.125mm가 더 떨어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띄우려는 거리보다 너무 좁아가지고 선이 붙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살짝 넓어도 0.125만큼 더 넓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거는 어떻게 1mm를 간격을 띄워준다. 그렇죠? 실제 띄워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mm만 띄워주는 게 가장 속편하고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냐. 뭐 저런 걸 따져가면서 쓰느냐. 원래 규격은 그런데 그 규격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됐고 그거보다 적절히 넓게 해가지고 선이 뭐 여러 개가 그 사이로 뭐 가로질러 갔을 때나 뭐 그랬을 때 저 구멍이 막히지 않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튀어나온 거 이게 1.25라고 돼 있어서 얘 1.25라고 돼 있죠. 1.25. 얘는 이제 뭐냐? OD예요. OD만큼 튀어나오게 해준 거예요. 말 그대로 OD. 왜냐면 그럼 얘는 선의 굵기를 고려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죠? 선의 굵기를 고려하시면 아이고 2.5래. 0.25를 해야 되는데. 자, 선의 굵기를 이렇게 고려했어요. 고려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5가 돼. 아이고 1.5가 될 리가 없는데? D 0.25. 그쵸. 1.5가 될 리가 없는데. 1.75가 38이 돼야 돼. 1.38. 이게 1.38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지금 표현, 이 둘째 자리까지밖에 안 들었는데 1.375가 돼. 1.375. 그럼 얘는 몇이냐? 이게 5.5D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 선의 굵기만 따지는데, 이 선의 굵기가 아니라 이 선의 굵기 따져야지. 얘도 선의 굵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옵셋. 이게 이제 0.125. 0.25의 절반. 그래서 이 굵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잴 때, 이 선으로부터 더 돌출되는 거니까, 이 선의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5. 그러면 얘는 뭐예요? OD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 OD 값을 그대로 넣어야지 그 규정대로 딱 맞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게 1.25고 이거를 이제 자격증 시험 볼 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못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치수 설정할 때 D 하고 모디파이 가서 이제 여기는 1을 입력하고 여기 몇 입력하라고 그래요? 2 입력하라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자격증 시험 가르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저건 2 입력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1.25를 하면은 좀 짧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튀어나온 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1.5를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1.5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5든 뭐 값이 얼마가 되든 이걸로 감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난 귀찮아. 1.25로 그냥 쓸 거야. 처음에 입력돼 있는 값. 뭐, 그렇다고 해도 저거를 간점할 근거는 없어요. KS 규격대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KS 규격에서 이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KS 규격에서 지금 요 값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KS 규격에서 폐지됐어요. 규격 폐지됐어요. 지금 치수에 관련된 저 사이즈들, 크기들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규격들은 폐지됐어요. 왜? 이미 이 업계에서 캐드를 쓰면서 그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자기 마음대로야. 선의 굵기부터 안 지키는데 뭘. 선의 굵기. 내가 얘기했잖아. 저는 실험 쓸 때 외형선 0.3mm. 중간선 0.2mm, 가는선 0.1mm 그렇게 썼다고. KS 규격에서 뭐 0.5, 0.35, 0.25 그건 웃기지 말라 그러고. 이미 산업계에서는 그 규격을 안 따른 지 오래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mm를 안 했다, 2라고 입력을 안 했다 해서 감점할 건 없다. 근데 단지 얘를 뭐 0.5 해가지고 너무 짧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게 아예 안 보인다, 시인이 안 된다, 치수선을 그렸는데 치수 저 보조선이 돌출되는 게 아예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감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1.25를 하던가, 이게 1.25를 하면은 요 이제 띄워준 거하고 거리가 너무 비슷해서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근데 2mm는 너무 커. 공간 차지 너무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1.5mm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건 이제 사용자의 선택이다. 어쨌든 이제 규정에 따르면 1.25. 선의 굵기가 0.25일 때, 만약에 0.35 썼으면 어떡할 거야? 선의 굵기. 나는 치선의 굵기 0.35 쓸 거야. 그러면은 0.35의 5D. CAL 0.35 곱하기 5 하면 1.75를 써야죠. 저거를 튀어나오느냐 1.75. 근데 이런 것들은 1.75인데 뭐 1.75를 안 쓰고 2mm를 써도 그건 사용자의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하는 거다. 근데 우리 이제 0.25 기준으로 정확한 규정을 따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치수 문자 아래까지인데 지금 0.75라고 돼 있잖아요. 0.75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상한 건 이거지. 선의 굵기가 0.25면 치수 문자 높이가 얼마? 2.5, 10배잖아요. 선생님 왜 치수 문자를 2.25로 그려놨어요? 이거 제가 2.25로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렸어요? 캐드가. 이거는 제가 제도 이론 제일 처음 설명할 때 한 게 제일 첫 1강이 뭐예요? 치수 문자의 높이죠. 그래서 대부분 타공강 제가 욕한 게 뭐예요?
하원 강사에서 케이스 뭐 시험에서 치수 문자 높이 3.5다 그러면 거기다 값 뭐 입력하라 그런다 그랬어요? 3.15 입력하세요. 왜? 이 치수 문자의 선의 굵기 3.5에서 마이너스 0.35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다. 왜? 캐드에서 알아서 빼가지고 캐드에서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 얘 지금 치수 문자 높이 얼마 했어요? 2.5잖아요. 그럼 뭐예요? 2.5에서 얼마를 빼요? 마이너스 0.25. 치수선의 굵기 빼요. 자동으로 뺀 거예요, 얘가. 그럼 어떻게 돼요? 2.25. 그래서 얘가 2.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실제 출력됐을 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2.5. 그럼 이걸 반영해서 요 거리값을 보면 얘가 지금 요렇게 해서 쟀으니까 0.75가 나오는데 이 거리값을 재면은 어떻게 돼요? 0.625가 나와. 근데 이거 어디까지 잰 거다? 센터까지 잰 거다. 그러면 요 끝까지 재면 어떻게 돼요? 0.5가 나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KS 규격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런 거야? 치수선에서 띄워주는 높이는 얼마? 2D. 왜 2D? 가장 최소로 띄울 수 있는 게 2D야.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선 굵기 하나 들어갈 정도면은 너무 촘촘한 거다. 하나 더 들어갈 정도는 최소 우리 간격 띄워주는 건 못해도 이 2배 이상은 띄워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D가 된 거예요. 최소로 띄워줬다고 보시면 돼요. 치수문자. 치수선에서부터 치수문자 바닥까지는 최소로 띄워주고 거기에 치수 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위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수선의 기본 규정이고 화살표 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10D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기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렬 치수 기입을 하잖아요. 병렬 치수 기입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선 사이에 이제 띄워주는 이 간격. 그 다음에 여기 외형선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치수선과 사이의 간격. 이걸 어느 정도 띄워줘야지 여기 너무 촘촘하게 하면 보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치수 문자 높이가 2.5면 이거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자가 배열이 되면 그 문자가 들어가는 공간은 그 문자 높이, 우리 어차피 문자를 이제 문자 높이를 규정을 하니까 그 높이의 2배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즉 치수 문자 높이 우리 2.5를 쓸 거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요 높낮이는 최소한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2.5가 하나 더 들어갈 정도, 즉 5mm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걸 5mm로 기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면 알겠지만 그럼 5mm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선, 여기 있는 치수선과 여기 있는 이 치수선과 요 위에 있는 치수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5mm인데 그쵸? 이게 2.5가 두 개 들어가니까 5mm인데 밑에 뭐가 있어? 0.5가 있잖아. 그러니까 5mm로 맞추면 두 개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0.5 고려해가지고 0.5를 더 더해주면 되지. 그럼 5.5를 띄워. 근데 5.5로 그려봐요. 5.5로 그려보면 너무 타이트해. 좁다라는 게 느껴져. 뭔가 불편한데 여기 있는 문자가 이쪽 위쪽에 있는 치수선하고 너무 가까이 붙었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치수 문자도 이중으로 2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2열로 쓰게 되면 이 선에 딱 이제 치수 문자 정확하게 두 개 들어갈 정도 하면은 이 문자하고 요 위에 사용된 2층 두열로 사용된 문자 사이에도 틈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틈새를 최소 0.5로 잡는다고 해도 뭐야? 여기야 치수 문자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잡으면 너무 좁아. 그래서 뭐야? 추가적인 여유 공간이 필요해. 그럼 그 여유 공간 얼마를 잡아주느냐? 그 여유 공간은 이제 대략 없어요. 대략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잡아주느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375. 5.5D다. 근데 이거 어디 찍은 거다? 중심 찍은 거다. 그럼 요 아래쪽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5.5D다. 근데 이게 5.5D가 아니라 원래는 5D를 한 거예요. 원래는 5D. 그래서 여기서 0.125를 더 뺄게요. 원래는 0.125를 더 빼서 이거 5.5D래. 1.25가 5D죠, 5D. 5D를 해준 거예요, 5D. 이제 여러분들의 규격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2D를 하고 2D를 해서 문자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D 하고 10D가 하나 더 들어가고 거기서 5D를 한 번 더 해준다.
통상 이제 요 간격 같은 경우. 근데 요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요건 여유를 얼마나 주느냐는 솔직히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1위를 한 번 더 해주겠다. 최소로 띄워주겠다. 너무 좁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려보면 느껴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간격을 저는 이제 그래서 치수 문자 높이 2.5로 쓴다 그러면 7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3.5로 하면 제가 어떻게 잡을까요? 3.5로 하면. 3.5로 하면, 자, 이제 치수 문자는 안 쓰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선이 있는데, 여기에 3.5니까 옵셋, 작은 따옴표 CAL, 0.35죠? 선의 굵기가? 나누기 2.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이잖아요. 옵셋 0. 1이니까 0.7이죠. 0.35에 1이니까 0.7. 옵셋 0.7. 0.7mm를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문자 높이잖아요. 옵셋? 그러면 3.5잖아요. 3.5를 두 번 띄워주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5D잖아요. 5D면은 옵셋 컬 0.35 곱하기 5 해서 아이고 옵셋 작은 따옴표 CAL 0.35 곱하기 5 해서 한 번 더 간격을 띄워주고, 여기서 이제 치수선 높이의 절반이죠. 옵셋 작은 따옴표 CAL 0.35 나누기 2.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 두 선 사이의 거리를 재면은 9.8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9.8을 쓰느냐? 아니에요. 소수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자 높이를 3.5로 할 때는 요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10mm를 띄웁니다. 그렇게 잡아요. 딱딱 떨어지는 값으로. 그래서 그 저렇게 매번 할 때마다 계산해서 쓰시나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치수 문자 높이 얼마 쓴다라고 딱 했을 때 그 치수 문자별로 한 번씩 저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하고 이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문자 높이 5 쓸 때는 2.5 쓸 때는 7, 문자 높이 3.5 쓸 때는 10.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고, 이제 문제는 외형선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치수선 간격은 그거보다 살짝 더 띄워줘야 돼요. 선생님 그건 뭘 기준으로 더 띄워줘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거는 뭘 기준으로 더 띄우냐면, 제가 중심선 그릴 때 얼마 그려요? 중심선 튀어나오게 할 때. 이제 제가 CAT 할 때는 5mm 튀어나오게 하는데, 전산환경 기재도 기능사 같은 일반적인 도면 그릴 때는 항상 2mm 튀어나오게 하죠. 2mm. 걔가 2mm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치수 선에서 요 외형선에서 요 치수선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2mm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2mm가 중심선이 더 2mm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가 7이잖아요. 여기 얼마라 했어요? 9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저기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간격에다가 2mm를 더해서 첫 번째는 그 기본적인 치수선 사이의 간격에 2mm를 더한 값으로 띄워줘요. 선생님 그걸 꼭 저희도 그걸 꼭 따라야 되냐면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얼마만큼 띄워줄 거냐는 정의되어 있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만의 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 이제 케이스 규격을 분석을 해서 저만의 합리적인 규격을 갖고 있는 거지. 이거를 저랑 똑같이 7mm 간격을, 이거 문제 높이 2.5 썼는데 7mm 간격을 안 하고 8mm를 썼다 해서 감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지금 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KS 교육에 어느 정도는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요령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치수선의 형태들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수선의 형태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번 이걸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보세요. 기입을 해보고, 내가 1대1로 출력을 했을 때, 이 정도가 괜찮아. 이런 자기만의 값을 찾는 거고, 어차피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딱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규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규정들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 규정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규정이 케이스 규격과는 같진 않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치수 기입하면서 강좌를 할 때는 뭘 기준으로 삼느냐? 그냥 이렇게 제도 이론 쪽 할 때는 그냥 표준 규격인 지금 ISO 표준 ISO-25를 수정 안 한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쓸 거고요. 단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수정했던 게 뭐냐면 D 들어가고 모디파이 가서 지금 했던 게 offset from origin. 요거 값 1로 하고 얘 값은 1.5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여기 텍스트 문자에 가면 얘도 0.5 띄워준 거 이거는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1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1로 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1로 안 해도 되는 게 얘는 요 문자에 있는 선의 굵기가 고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저는 0.65, 625 이거 안 바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그대로 둘게요. 0.62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바꾼 거는 두 개입니다. 요 간격, 그 다음에 요 튀어나오는 양. 요것만 바꿨어요. 그것만 바꾸고, 이제 요 제도 이론에서 할 땐 이렇게 할 거고,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는 시중에 돌고 있는 그 값대로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그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점관들도 이제 그쪽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 채점관이 이제 이쪽 떨어져 있는 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즉 아예 붙어버렸다라고 하는 경우랑 여기 튀어나온 게 안 보인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걸 이제 얼마만큼 튀어나왔느냐 아니면 여기를 얼마만큼 띄었느냐를 가지고 값까지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감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감점할 근거가 없는 거니까. 감점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KS랑 ISO 규격의 정의가 돼 있고 우리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의 형태에 관련된 치수들은 제가 다 다뤄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